밀집 지역에 구옥을 매입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리모델링을 하는 거였는데 결국 많은 회의 끝에 구옥은 허물고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외부 골조는 시공사에 맡겼고 내부는 아내인 제가 디자인을 하고 현직 인테리어 목수인 남편이 모조리 직접 시공해서 6개월 걸려 완성했고요. 2020년 5월 입주해서 주택살이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살고 있는 집 랜선 집들이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놀러온 것처럼 입구에서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랜선으로 놀러 오신 손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 집 외관의 모습이에요. 과감히 창문을 내지 않은 사각 프레임 외관 덕분에 가정집 맞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특별한 대문을 만들고 싶어서 철공소에 주문해서 철문 프레임을 제작하고 픽업, 시공, 도색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대문 폭이 넓게 나와서 3개의 도어로 나누었고 오른쪽 하나를 택배함으로 만들었어요. 택배함의 도어락 비번은 택배 기사님과 공유합니다. 집 안쪽에서 택배함을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집 안쪽에서 택배를 꺼내기는 쉬우면서 택배함에서 집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게 잠금쇠를 달았고요. 이렇게 수레를 끌어 택배를 가지고 가고 수레를 다시 갖다 놓습니다. 대문에서 집까지는 경사가 약간 있는 통로를 지나야 하고요. 통로를 지나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저희만의 작은 마당이 나와요. 특별한 나무를 심고 싶어서 남부에는 월동이 가능한 종려나무를 심었는데요. 휴양지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 심었는데 사계절 변화가 없는 나무라서 가을이랑 겨울에는 좀 아쉬워요. 주택 1년 살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프라이빗한 마당인데요. 이 동네는 구옥 밀집 지역이라서 마당 있는 집은 길에서도 잘 보이는 집들이 많은데 저희 집 마당은 길가에서 보이지 않아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당에서 저희끼리 즐길 수 있어서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 좋은 봄, 가을에 마당을 즐기기가 가장 좋고요. 스트링 조명 켜놓고 고기 구워 먹으면 캠핑 가거나 고급 펜션 부럽지 않아서 아주 잘 즐기고 있답니다. 주택을 설계할 때 다른 공간에 밀려 최소한의 공간으로 현관을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신 약간의 포인트 요소들을 넣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자개 모빌은 현관에 걸어 두었는데요. 날씨 좋은 날 문 열어두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가 아주 좋아요. 한쪽 벽면은 템버보드로 포인트를 주고 전신 거울을 걸어 주었습니다. 두꺼비 집도 이 템버보드 벽면에 있는데 평소에는 잘 티나지 않아요. 신발장은 한쪽 벽면에 제작했고요. 그리고 가운데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잊어버리기 쉬운 자동차 키나 작은 소지품을 올려두니 정말 편하답니다. 중문은 답답해 보이지 않게 유리의 면적이 넓은 아치형 중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중문을 열고 바로 거실이 보이는 것이 좋은 구조는 아니고 거실에서 바로 마당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주방의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실의 위치는 자동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도 주방과 거실이 이어진 구조라서 공간끼리의 연결성도 있고 답답해 보이지 않는 장점도 있어요. 한쪽 벽면에는 거실 세면대와 큰 붙박이장을 제작했고요. 아무래도 저희 집이 넓은 평수가 아니고 저희는 또 짐도 많은 편이라서 곳곳 수납에 많이 신경을 쓴 편입니다. 큰 수납장이 문으로만 막혀 있으면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가운데는 멀바우 나무로 비어있는 포인트 공간을 만들었고요. 메리 콘센트를 시공해서 캔들 워머나 간단한 가전을 올려두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랍마다
용도에 맞는 물건들을 수납했고 청소 용구함도 만들어서 평소에는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실을 설계할 때 현관 입구에 가까운 세면대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세면대 자리를 만들고 작은 공간의 디자인에 신경을 좀 쓴 편이에요. 매립 수전을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하고 하부장 템바보드나 페인트 컬러 타일까지 모두 골라서 지금의 예쁜 거실 세면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소파는 직접 매장에 가서 선택하고 컬러까지 하나하나 골라서 구입을 했는데 배송 오기 전까지는 이게 잘한 선택인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가구였어요. 하지만 도착해 보니까 앉았을 때 편하기도 하고 아쿠아 클린 소재가 관리하기도 좋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남편이 노래를 불러서 구입했던 제네바 스피커는 거실장에 놓아뒀을 때는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확실히 다리까지 합체해서 스탠드로 놓아주니 분위기가 확 살더라고요. 저희 집 거실에는 TV는 없고요. 대신 전동 스크린을 천장에 달고 빔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영화관 같이 즐기고 있답니다. 거실 세면대 왼쪽 문을 열면 저희 부부 침실이 나와요. 이 방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창을 위쪽으로 내서 채광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대신 붙박이장으로 대체했습니다. 침대는 직접 제작한 프레임에 퀸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예전 영상 보시면 만드는 과정이라던가 색칠하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부부 욕실로 들어가는 쪽 입구에는 작은 파우더룸을 만들었고요. 아치 게이트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집안 곳곳 붙박이장 컬러를 제가 골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가 바로 이 파우더룸 화장대 페인트 컬러예요. 이곳은 작은 공간이지만 유용하고 힐링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공간입니다. 붙박이장 디자인은 사용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여러 페이크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상판 위 제일 왼쪽 장은 옆면으로 공간이 있어서 매일 쓰는 화장품이나 뷰티 디바이스를 어지럽지 않게 보관할 수 있어요. 앞에서 보면 모두 정사각 한 칸으로 이루어진 서랍 같지만 각기 열리는 모습, 사용법이 모두 달라요. 왼쪽 하단의 서랍 2개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 가로로 크게 열리도록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너 장은 꺾어 열릴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기역자로 한눈에 보이게 선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하단의 제일 오른쪽도 여닫이형으로 만들어서 수납을 확보했어요. 저희 안방 욕실은 아주 협소한 편인데요. 변기와 샤워기 하나로 딱 끝나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답니다. 욕실이 작다 보니 화장실 바깥 파우더룸 쪽에 세면대를 설치했는데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장 지우거나 양치나 세수할 때 편하거든요. 이렇게 저희 고민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안방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 주방은 거실과 맞닿아 있어서 같은 공간이라고 소개해드려도 무방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소파를 기준으로 앞쪽은 거실, 뒤쪽은 주방으로 분리해서 소개합니다. 큰 식탁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서 좋고 널찍해서 다른 작업을 할 때도 좋더라고요. 또 식탁에서 거실 창으로 저희 집 작은 마당이 보이는데 그게 또 뷰 포인트가 돼요. 주방 싱크대는 공간 구성에 고민을 하다가 대면형으로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상부장이 없는 싱크대라서 아일랜드 폭을 1m로 넉넉하게 만들어 앞부분에도 서랍으로 수납을 확보했어요. 주로 컵 종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커피 관련 용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과 마주보게 수전을 설치했는데 요리하고 난 후 뒷정리를 할 때 벽을 보면서 소외되지 않고 앞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싱크대 수납은 대부분 서랍으로 만들었고 동선에 따라 넣는 주방 용품 크기 등을 고려해서 크기를 만들었습니다. 요리하는 공간인 인덕션 아래쪽에 양념 서랍을 만들고 조리 도구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짧은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키 큰 장을 만들어서 소형 가전등을 수납했고 레일을 열었을 때 측면이 앞으로 오게끔 가전을 두었더니 참 편리하더라고요. 높은 위치에서는 레일 인출 방식이 불편할 수 있어서 여닫이로 만들고 용도에 맞춰 활용 빈도에 따라서 에어프라이어 또는 식료품 등 수납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주방이고요. 탁 트인 아일랜드라서 식사 후 주방 치울 때 그릇 나르기 편하고요. 하지만 어질러졌을 때는 눈에 잘 보여서 부지런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어요. 주방의 터닝 도어를 열면 다용도실이 있어요. 세탁실로 사용 중이고요. 예전 집에서 세탁실에 손빨래 가능하게 수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물 사용이 가능한 세컨드 싱크대를 제작했습니다. 실제로 애벌 세탁을 하거나 청소기나 건조기 먼지통 관리할 때 수전이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세탁기와 함께 건조기를 가지고 있지만 자연 건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천장에는 전동 건조기를 달았어요.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리모컨이 있어서 높은 천장에서 사용하기 좋고 자리 차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세탁기 옆에는 세제통을 제작했고요. 사용하기 편리한 동선이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싱크대 수납장에는 팬트리처럼 다양한 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최근에 세탁 바구니를 바꿨어요. 원래는 바퀴 달린 통을 사용했었는데 은근 자리 차지를 많이 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문 뒤에 걸어서 보관하는 바구니로 바꿨는데 빨랫감이 꽤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부피 작게 접어지기도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주방 냉장고 장을 따라서 길게 복도가 만들어졌고요. 그 복도를 따라서 방이 2개 있는데 먼저 제 작업실로 쓰이는 공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취미가 미싱이고 결혼할 때 장만한 공업용 미싱부터 도구들이 늘어서 아예 작업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책상도 구입해서 이쪽에서 컴퓨터 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의 특징은 기역자로 코너창이 나 있어서 마당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채광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붙박이장을 천장까지 만들었고요. 모아둔 원단이나 잡동사니들을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싱 기기들이 있는 곳은 전체 면적을 가릴 수 있게 커튼을 설치했었는데요. 원래는 여기 커튼을 치고 손님 공간으로도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다락에 게스트룸을 만들었다 보니 이 공간은 거의 활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좀 더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책상까지 놓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노트북 옮겨가면서 컴퓨터 하다가 이제 서재 겸 작업실이 만들어지니까 일의 효율도 오르고 더 열심히 컴퓨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집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방이 저희 아이 방인데요. 아이 방 위치를 두고 고민이 많았는데 동쪽의 기운이 아이에게 좋다는 풍수지리적인 이유도 있고 나중에 자라고 나서는 부부 침실과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등학생쯤 복층으로 개조해줄 생각도 있어서 이 방이 저희 집에서 가장 층고가 높아요.
지난 추석에 직접 만들었던 아이방 침대 프레임인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가드를 분리해 놓고 잘 때는 가드를 끼워줍니다. 혼자 탈출하지 못하게 설계를 했는데요. 이제 슬슬 가드를 낮게 개조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와서 두렵습니다. 아이의 짐은 아이방에 다 수납되게끔 했고 우드톤으로 최대한 꾸며주었어요. 이 방 사이즈가 큰 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가 좀 더 크면 복층으로 개조를 해서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해 주어야 할 듯 합니다. 지금은 최대한 4살 아이의 무드로, 사실은 엄마 취향대로 꾸민 거고요. 그래도 다행히 아이도 좋아라 해주는 공간입니다. 욕실 입구 쪽에 복층 계단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수납장을 만들었는데요. 아래쪽에 낮은 부분은 대각선 모양으로 레일을 달아서 샴푸나 여분 칫솔 등의 작은 물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했고요. 큰 수납함에는 계절 가전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도어를 열면 저희 집 거실 욕실이 나오는데요. 집 구조를 계획할 때 거실과 멀리 떨어뜨려서 화장실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게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방에서 마주보는 편이라 가까워서 편리한 점도 있고요. 오래 사용해도 질리지 않도록 베이직한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컬러 포인트를 줄 거라서 베이지 앤 블랙으로 컨셉을 잡았었는데 블랙 수전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욕조에 앉아서 녹지 가득한 창가를 보며 힐링이겠다 싶어서 창문을 냈는데 저희 집 위치가 전원이 아니다 보니까 창밖이 그냥 옆집이더라고요. 원래는 창가 앞쪽에 대나무 같은 식물을 심으려고 했었는데 계획을 바꿔서 바깥쪽에 레티스로 벽을 세우고 인조식물로 사계절 구애받지 않는 녹지를 만들었습니다. 조적 욕조를 만들어서 세 가족 모두 목욕을 함께 즐길 수 있고요. 보일러 배관도 깔았더니 겨울에도 춥지 않게 욕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약간 아쉬운 점들은 있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욕실입니다. 저희 집 서비스 공간인 다락이고요. 다락을 통해서 옥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설계 도면상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지만 시공비에는 포함되는 공간이라서 비용적인 문제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퀸 사이즈 매트리스가 들어가는 공간이라서 다락을 게스트룸으로 꾸몄고요. 가장 천장이 낮아 공간 효율이 떨어지는 곳에는 길게 수납장을 만들었어요. 수납장을 열면 여분 침구들이나 부피 큰 짐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원래는 매트리스만 하나 두었었는데 최근에 침대 프레임 낮은 걸 찾아서 함께 배치를 했고요. 덕분에 더 게스트룸이 아늑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옥상 갈 때 들르는 장소라서 저희가 종종 활용하기도 해요. 저희 집이 단층 주택이다 보니 그 1층 면적만큼 옥상 면적이라서 마당은 작지만 옥상은 넓게 활용할 수 있었어요. 다락 앞쪽에는 데크를 깔아서 의자와 해먹 같은 것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인조 잔디를 깔아서 꾸몄습니다. 옥상에서도 손 씻고 수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세면대를 설치했고요. 지난 겨울을 놔보니까 동파 방지를 위해서 사전 작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옥상에는 대형 트램펄린이 있고요. 에어바운서는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여름에는 수영장을 설치해서 활용한답니다. 옥상 한쪽에는 미니 크레인을 달았는데 무거운 짐을 옥상이나 다락에 올릴 때 유용하더라고요. 사용 영상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원래 리폼에서 사용하던 세면대 장이 있었는데 너무 낡고
동파로 고장이 나서 버렸고요. 이번에 이케아 세면대로 새로 교체했어요. 수전 아래에는 청소건을 연결해서 발을 씻거나 길게 물 사용할 때 쓰고 있고요. 철제로 되어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크 깔아주고 꾸민 공간은 겨울을 제외하고는 정말 힐링되는 장소예요. 해먹이랑 그네에 앉아서 솔솔 불어오는 바람 맞으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최근에 코스트코에서 조립식 창고를 사와서 옥상에 설치했는데요. 이곳에 놀이용품 등을 정리해서 놓으니 정말 깔끔하기도 하고 비에도 거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를 위해서 트램펄린을 구입했는데요. 저희 아이가 외동이다 보니 혼자보다는 저희도 같이 해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도 올라가서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사이즈로 구입하게 되었고요. 계단은 오르락 내리락 하기 쉽게 따로 제작했어요. 이게 커서 여럿이 함께 놀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나머지 관리는 좀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놀이공원 부럽지 않은 프라이빗한 저희 집 옥상 놀이터였고요. 저희 집 입구부터 옥상까지 모두 소개해 드렸어요. 저희 집 랜선 집들이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